주방 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끄는 거 뭐야? 그냥 바로 꺼도 되잖아. 엄마 그건 시작이잖아. 시작이고 끄는 거 어딨어? 전원. 헷갈리면 어떡해 자꾸.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설탕을 넣나 소금을 넣나 모르고 후라이 해줘 이렇게 시키면 그 인덕션에 끄는 그 온도를 낮추는 거가 버튼이 순간적으로 엄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야. 그러면 막 계란이 계속 타고 있고 막 연기 날 정도로. 대식구들 밥도 거뜬히 해내던 엄마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일로 와. 엄마가 있는 주방은 위험할 정도입니다. 매일 제가 출근하기 전에 엄마 점심 식사하시고 뭐 해야 될지 해야 될 것들 적어 놓는 거예요. 비닐도 막 넣으시고 플라스틱 넣으실까 봐 이거 안 된다고 적어 놓고 비닐 막 넣으셔가지고 플라스틱 녹고 막 이런 적 있어가지고 막 너무 놀래고 불날까 봐. 되게 많이 적어 놓으셨네요. 네, 보셔야지 또 이제 실수 안 하시니까. 그래서 안 보고 다 했는데. 맞아요. 그 전에는 다 안 보고 하셨는데 3년 전부터 시작된 엄마의 달라진 행동.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혹시 나를 잊을까 겁이 났던 딸은 엄마를 설득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내가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일정 부분 저장은 되어 있는데 잘 끄집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힌트를 받게 되면 훨씬 더 그 기억을 회상하는 게 쉬워집니다. 네, 하나의 약간 정 교수가 기억을 잘못해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기억의 회로를 옛날에 우리가 많이 게임했던 테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옛날 기억들은 차곡차곡 쌓여서 충분히 남아 있는데 새로운 기억이 테트리스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인지 검사를 하셨는데요.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기억력 부분만 떨어져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은 아직 일상생활이 다 정상이시기 때문에 치매는 아니시고 경도 인지 장애인 거죠. 뇌 속의 어떤 문제로 인해 인지 기능이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를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평소 잘 알던 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기억력 장애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초기에는 자신만 느끼다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데요. 경도인지 장애가 진행되면 계산, 말하기, 길 찾기 등이 쉽지 않고 우울감과 같은 감정과 성격의 변화가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치매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숫자 따라 말하기, 언어 능력, 시공간 구성 능력,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그리고 전주엽 집행 기능들을 다 검사를 했는데요. 환자분의 검사 결과를 보시면 여기가 100%일이고 여기가 0%일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된 그룹에 속한다는 뜻인데요.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떨어져 있는데 언어적 기억력과 시각적 기억력 부분입니다. 보통 15%를 커트라인으로 하는데요. 시각적 기억력은 약간 경계성으로 걸터 있고요. 언어적 기억력은 4.3%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언어적 기억력이 저하된 인지 기능 저하,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기억력 부분이 있는데요. 경도인지 장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전용숙 씨의 경도인지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MRI 검사상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위축돼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거기다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세포들 사이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신경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과정에서 죽어가는 신경세포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 뇌 전반에 확산되는데 이렇게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뇌세포가 위축되고 퇴화하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입력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분의 최종 진단명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인데 아직은 양쪽에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장애만 있는 단계입니다. 힌트를 줬을 때 전두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뇌 안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기억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조금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우리가 치매 환자와 아닌 분의 특징적인 기억력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어제 누구 만났어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을 못하지만 어제 우리 집에 동생이 왔다 갔어요. 친구가 왔다 갔어요. 그렇게 힌트를 드리면 어제는 너 동생이 왔다 갔다. 그렇게 환자분이 기억을 해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경도인지 장애는요. 이렇게 한 가지 영역에서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력 장애라든지 시공간 장애라든지 아니면 전두엽 판단 기능 장애 또는 언어 장애라든지 그런데 치매로 넘어가면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망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보다 두드러지게 떨어질 때 저희가 치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신경인지검사에서는 여러 인지기능을 평가합니다. 하나의 인지기능이라도 기준이 되는 15%일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경도인지장애로 진단하게 됩니다. 엄마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여러 번 많이 하시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게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요. 본인이 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본인의 불안 증상도 있는 거죠. 뭔가 중요한 거를 내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내가 제일 믿을 수 있고 기대는 사람한테 또 여쭤보는 거죠. 사실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모든 공통된 증상이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본인이 원인에 따라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 노화로 인한 증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때문에 숨어있는 환자가 더 많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800만 명 가까이 되는 노령 인구에서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에서 4명 중에 1명이 경도인지 장애일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와 치매. 본인은 자신의 증상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잘 관찰해야 하는 질환인데요. 어떤 경우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8월인가?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성격이 변했다.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전용숙 씨가 혼자 힘으로 전철을 타고 매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시작.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인지기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지 않고 이곳에 나와 사람들 속에서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비약물적 치료가 됩니다. 학교처럼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등교하듯이 센터를 오시게 되면 하루의 일과를 본인이 규칙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지낼 수 있고 우울감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없어지면서 치매가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단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8년에서 한 7년 사이에 치매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경우는 한 2년에서 3년 안에 치매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도인지 장애를 빨리 진단을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했을 경우에 경도인지 장애의 기간을 7년 또는 8년 정도 늘릴 수가 있고 그만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